세상은 잔혹합니다. 특히 한때 정상에 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화려했던 왕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추락을 밟고 올라섭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 럭셔리 호텔 로얄 헤리티지의 상속녀였으나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 차은숙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식장에서 당한 모욕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세상의 잣대가 휘두른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차은숙의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파산 통지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재벌들이 벌벌 떠는 금강 캐피탈의 복수 계획서라는 것을, 모든 것은 저 빛나는 웨딩홀에서 터진 오만함으로 가득 찬 샴페인 잔 깨지는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 노블레스 홀은 오주란 대표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그곳에서 신부 민유진은 가자 행복해야 할 순간 가장 비참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도현의 어머니인 오주란 대표는 박수를 멈추고 갑자기 주례단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 도현이는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저희 김가자는 이 웨딩 업계의 로열 패밀리죠. 하지만 신부 쪽을 보니 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집안의 격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신랑 김도현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오주라는 아들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민유진을 경멸하며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유진, 너의 어머니 차은숙 씨가 1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로얄 헤리티지 호텔 부도로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까요? 그녀는 지금도 은행 빚이 목까지 차 있는 파산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빚쟁이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만큼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히 이 고귀한 웨딩홀을 상속받으려 하는 건지 내 아들을 돈줄로 보는 거 아닌가? 민유진이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차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몰락한 재벌의 상속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파산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오주란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오 대표님, 과거 제 잘못으로 가정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당신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주라는 경멸 가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파산자의 딸이 우리 도현이를 사랑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사돈. 당신은 지금도 은행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당신의 딸이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주제에 이 결혼은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민유진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흙을 만지며 사셨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사람의 진심은 안 보이세요? 오주라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유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파산자의 딸 주제에 감히 이 노블레스 홀에서 내게 대들어? 내 엄마가 지금 너한테 물려줄 게 빚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짝. 소리가 웨딩홀을 찢었습니다. 유진은 충격에 휘청거렸고 그 뺨에는 오주란의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주란은 마이크에 대고 다시 한번 잔인한 선언을 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겁니다. 천박한 파산자의 피가 흐르는 딸이 감히 어디서 고귀한 저희 집안에 덤비려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니다. 차은숙은 딸의 뺨에 새겨진 붉은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그 뺨은 단순한 폭행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 후 10년간 자신이 겪어온 모든 멸시와 냉대의 응축이었고 딸에게 대물림된 가난의 주홍글씨였습니다. 오주란의 오만함과 위선은 차은숙이 평생 묻어두려 했던 가장 잔혹한 힘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차은숙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로얄 헤리티지 호텔이 무너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릴 때도 그녀는 고통 대신 냉철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차은숙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금융 황제의 복수심을 일깨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주란 대표님, 당신의 그 샴페인, 거품 같은 오만함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노블레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차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딸에게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유진아, 이제 엄마한테 오렴. 내 결혼은 파산자와는 결혼할 수 없는 저들에게 돌려주자꾸나. 더 이상 이 천박한 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민유진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신랑 김도현은 여전히 어머니 오주란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파산자의 딸을 걷어찼다는 승리감에 취한 오주란은 차은숙의 냉철한 눈빛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했네. 파산자 딸이 우리 도현이한테 너무 과분했지.
우리 도현이는 이제 재벌 그룹의 막내딸과 다시 맞선을 볼 예정이야. 차은숙은 오주란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 상속녀의 위험을 넘어선 무자비한 금전 권력에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 대표님, 저와 제 딸은 이 웨딩홀을 떠나지만 당신은 내일 아침 이 홀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이 홀은 이제 빚잔치를 시작해야 할 테니까요. 당신이 내 딸에게 새긴 뺨의 붉은 자국은 당신 노블레스의 파멸을 알리는 핏빛 예고장이 될 것입니다. 차은숙이 딸의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서자 웨딩홀은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이미 SNS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잠깐, 축하 화환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금강 캐피탈 그룹에서 보낸 화환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명동사채시장의 큰 손들의 화환도 연달아 도착하고 있습니다. 웨딩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주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강 캐피탈이라면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들의 비자금과 기업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어둠의 금융 권력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주라는 남편에게 귓속 말했습니다. 여보, 금강 캐피탈이라면 우리 노블레스 홀 담보 대출해준 그쪽 아닌가? 왜 저런 큰 손들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이상해? 뭔가 이상해. 오주라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하고 내쫓은 파산자 차은숙이 지난 10년간 호텔 경영에 모든 노하우를 버리고 대한민국 사채 시장과 금융계를 뒤흔드는 금강 캐피탈의 숨겨진 회장으로 군림해 왔다는 것을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흙이 아닌 수백 장의 파산 신청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당한 파산의 고통을 오주란에게 10배, 100배의 이자로 되갚아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웨딩홀을 벗어난 차은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복수를 시작한 금융 권력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밤 12시 정각 노블레스 웨딩 체인 전체에 대한 채권 회수 및 특별 감사팀 투입, 모든 자료 언론에 빚에 대한 이자는 내 딸의 뺨값이다. 차은숙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한민국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주란의 노블레스 홀에는 축하 대신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빠르고 압도적이며 악역에게 단 한 번의 회색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오주라는 자신이 짓밟았던 파산자의 공포와 절망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황제가 내리는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대표 오주라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금강 캐피탈에서 보낸 화환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주라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파산자의 딸을 내쫓고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위상을 지켜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하객들에게 샴페인을 돌리며 며느리감으로 들어올 뻔했던 민유진과 그녀의 어머니 차은숙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오만함은 웨딩홀에 샹들리에처럼 번쩍였지만 그 빛은 곧 그녀의 무덤을 비추는 조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주라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자의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겉으로는 고상한 척, 유학파인 척 하더니 결국은 빚더미, 집안의 핏줄이었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저런 천박한 피가 우리 노블레스에 섞일 뻔했으니 말이에요. 그녀의 비난은 수많은 하객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의 위선과 몰락한 재벌에 대한 멸시가 뒤섞인 오주란의 발언은 다음 날 그녀를 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었죠. 한편 뺨을 맞은 민유진은 어머니 차은숙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유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복수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겨? 그냥 조용히 잊고 살자. 엄마가 힘들게 다시 일군 공방. 그것마저 잃을 수는 없어. 민유진은 어머니 차은숙이 파산 후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흙을 만지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 거친 손의 진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어머니의 삶이 오주란 같은 위선자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해도 아무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파산자의 삶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상처와 고통은 차은숙의 복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수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차은숙은 조용히 강남 테헤랄로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산운용사처럼 보이는 이곳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자금줄과 부실 채권을 쥐고 흔드는 금강 캐피탈 그룹의 본사이자 차은숙 회장의 비밀 집무실이었습니다. 차은숙은 더 이상
낡은 샤넬 재킷을 걸친 파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맞춤 정장에 수천억의 부실 채권을 단돈 1원에 사들이는 냉혹함으로 무장한 금가 캐피탈의 여제였습니다. 10년 전 호텔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절망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여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흙이 아닌 수백 장의 계약서와 파산, 신청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차은숙은 비서실장 김상현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5주란의 노블레스 웨딩 체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 가져와요. 담보 채권 현황, 미지급금 내역, 그리고 오 대표 개인의 부동산 투자 현황까지 전부 김 실장이 답했습니다. 회장님, 노블레스 체인의 채권은 이미 저희 금강 캐피탈이 7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의 헤리티지 홀 건물은 3년 전 저희가 매입한 부실 채권에 묶여 있죠. 언제든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은숙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노블레스의 부채 규모는? 그리고 오 대표가 가장 아끼는 김도현의 개인 자산은 얼마나 되죠? 김 실장은 보고했습니다. 총 부채 규모는 약 800억 원. 현금 유동성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김도현 씨는 사업 승계를 위해 1년 전 오 대표의 지시로 회사 주식의 개인 보증을 서놓은 상태입니다. 노블레스가 무너지면 김도현 씨의 개인 재산도 연대 책임으로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차은숙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감정이 아닌 수학적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주란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돈과 아들의 성공을 뿌리째 뽑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 어떤 것인지 오주란 가족에게 정확히 가르쳐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교육이야말로 딸의 뺨에 새겨진 상처에 대한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차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서울의 야경 아래 수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손짓 하나에 무너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주란을 향해 파멸의 첫 번째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실장, 오늘 밤 12시 정각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담보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통보서를 발송해요. 그리고 국세청과 금감원에 노블레스의 비자금 조서 및 탈세, 의혹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확실하게 도망칠 구멍 없이 짓밟아야 합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할까요? 금강 캐피탈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은 차은숙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내일 아침 9시 내가 직접 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 파산했던 로얄 헤리티지 상속녀 차은숙이 사실은 금가 캐피탈 회장이었음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릴 겁니다. 그리고 오주란이네 딸에게 한 모욕을 전 국민 앞에서 증언할 겁니다. 차은숙 회장은 1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고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의 모욕 앞에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의 친처자 신분을 꺼내 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오주란의 모든 명예와 위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차은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주란은 파산자를 멸시했지. 그렇다면 나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서 진정한 파산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줘야겠어. 그녀가 가장 아끼는 노블레스 홀을 경매로 내놓고 빚잔치 현장으로 만들어야만 해. 그것이 바로 내 딸의 뺨값이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차은숙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한민국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주란 대표는 그 시각 여전히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모든 것을 잃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혈한 복수심으로 무장한 금융황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노블레스 웨딩 체인에는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웨딩 체인에는 더 이상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권자들이 내뿜는 냉혹한 분노와 압류 통보서에 붉은 경고만이 가득했죠. 오주란은 자신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노블레스가 단 하룻밤 만에 유령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오주란은 새벽부터 800억 원의 부채를 막기 위해 은행, 사채 시장, 그리고 오랜 사업 파트너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오 대표님, 죄송합니다. 금강 캐피탈에서 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금강 캐피탈. 그 이름은 오주란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파멸의 배후에 거대한 금융 권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왜 자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파산자, 딸과의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그깟 일로 800억짜리 회사를 날릴 리가 없어. 그녀는 자신을 향한 복수가 차은숙이라는 초라한 파산자가 벌일 수 있는 규모를 이미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주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노블레스 홀담보 대출을 취급했던 금강 캐피탈의 실무 담당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노블레스만 살려주세요. 제 아들의 미래가 달린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대표님, 이건 저희 회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 일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일이라 저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9시 중요한 기자회견을 여신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주라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강 캐피탈의 회장, 그 그림자 같은 인물이 왜 자신의 파산에 직접 개입한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회장님이 계시다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에게 800억을 갚으라고 한 그 괴물이 과연 누구일지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프레스센터에 가자. 큰 컨퍼런스 홀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든 금강 캐피탈 회장의 정체 공개 및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혹한 재벌 총수 대신 어제 웨딩홀에서 오주란에게 멸시당했던 초라한 낡은 샤넬 재킷을 입은 한때 파산자였던 어머니 차은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셔터를 누르기 바빴습니다. 차은숙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파산자의 무력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이는 금융 황제의 압도적인 냉철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강 캐피탈 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부도 처리된 로얄 헤리티지 호텔의 상속녀 차은숙입니다. 컨퍼런스 홀은 기자들의 경악과 함께 폭발적으로 술렁였습니다. 파산자 금강 캐피탈 회장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은 대한민국 재계와 언론계를 뒤흔들 만한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고 준비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어제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오주란 대표가 민유진에게 뺨을 때리고 파산자의 딸이라며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오주란의 잔인한 독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차은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 뺨을 맞은 신부가 바로 제 딸입니다. 오주란 대표는 어제 파산자의 피는 천박하다며 공개적으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 동안 저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파산 후 저는 돈이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권력, 즉 돈의 권력을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뺨값으로 오주란 대표의 노블레스 웨딩 체인과 그녀의 모든 재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노블레스 웨딩 체인은 금강 캐피탈의 채권 압류에 들어갑니다. 파산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오주란이 비틀거리며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은숙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주란은 경악하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차은숙. 당신이 어떻게 금강 캐피탈 회장일 수가 있어. 그 낡은 샤넬 재킷에 파산자 주제에. 차은숙은 단상에서 오주란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주란 대표님, 오셨군요. 당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파산자가 오늘 당신에게 진정한 파산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딸의 뺨값 800억 원과 노블레스 웨딩 체인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이 경멸하던 파산자와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주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망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적인 힘을 건드렸구나. 그녀는 자신이 밟아 죽이려 했던 개미가 사실은 자신이 서 있던 건물 전체를 짓밟을 수 있는 거대한 코끼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차은숙 회장의 충격적인 신분 폭로와 파멸 선언을 들은 오주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밟아 죽이려 했던 파산자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금융 괴물이었다는 현실에 맞서야 했습니다. 오주라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무실 입구부터 복도까지 빼곡하게 붙어있는 분홍색 딱지의 향연이었습니다. 집기, 컴퓨터, 그녀가 아끼던 이탈리아 명품 가구들까지 모든 것이 금강 캐피탈 명의로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회수팀이 남긴 단호한 경고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고장 내용: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모든 자산은 금강 캐피탈의 채권 압류하에 있으며 오주란 대표 개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은 연대 보증 책임에 따라 즉시 동결 및 회수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귀하가 멸시했던 파산자의 딸의 뺨값으로 청구됩니다.
금강 캐피탈 회장 차은숙 명예. 오주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은숙이 웨딩홀에서 자신에게 경고했던 모든 것이 엄청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그녀는 절규하며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만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주라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망했어. 금강 캐피탈이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해. 빨리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내가 연대 보증 서준 것들. 빨리 어떻게든 막아야 해.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아들 김도현 역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통장과 주식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 잔고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사업 승계를 위해 서명했던 수백억 규모의 연대 보증 문서가 파멸의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김도현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 계좌도 전부 동결됐어. 내가 투자한 주식도 전부 폭락하고 엄마 때문에 나까지 파산하게 생겼잖아. 내가 왜 그 여자 딸이랑 결혼하려고 했을까? 전부 엄마 때문이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어. 오주라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차은숙의 복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주란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아들이라는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짓밟았습니다. 오주란에게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멸시했던 파산자의 복수가 그녀를 진정한 파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황제가 내린 압도적 반격이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의 압도적 반격은 오주란의 재산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주란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와 도덕적 명분까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는 사냥꾼의 냉정한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오후 2시부로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모든 협력업체의 채권 양도 통보서를 보내요. 이 통보서에는 노블레스가 미지급한 모든 대금을 저희 금가 캐피탈이 10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들이 오주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고소 및 고발 권한을 확보하세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노블레스의 미지급금 규모가 상당한데 저희가 모두 인수하면 손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차은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김 실장. 이건 복수 비용이자 오주란에게 가장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오주란은 자신이 협력업체들을 착취하며 쌓아 올린 부가 결국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칼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현금 보상을 해줌으로써 오주란은 단순한 파산자가 아니라 협력업체 피를 빨아먹고 도주하려던 악덕 기업인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복수는 금융으로 시작해 도덕적, 법적으로 끝을 맺어야 완벽하죠. 차은숙의 계획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오주란에게는 빚을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은숙은 금강 캐피탈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오주란의 모든 부채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면서 오주란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악덕 기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주란의 모든 명분을 빼앗았고 오주란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주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노블레스 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만큼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홀의 정문에는 이미 차은숙이 보낸 사람들이 홀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홀 내부는 이미 결혼식장이 아닌 경매장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주란이 울면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차은숙의 최측근인 김 실장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대표님, 이곳은 이제 금강 캐피탈의 소유입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이 노블레스 홀은 빚잔치를 위한 경매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장님께서 이곳의 최종 용도를 결정하셨습니다. 오주라는 김 실장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용도, 무슨 용도? 제발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빚을 갚겠습니다. 이 홀은 제 모든 인생이 담긴 곳이에요. 김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곳을 파산 후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로 용도 변경하실 계획입니다. 특히 당신이 멸시했던 청소노동자, 운전기사, 단순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가장 멸시했던 노동의 가치로 이 홀을 채우실 겁니다. 당신이 파산자에게 모욕을 준 대가입니다. 오주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파산자, 노동자들을 멸시하며 쌓아올린 노블레스 홀이 이제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주라는 노블레스 웨딩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매달려 자신이 멸시했던 그 금강 캐피탈 회장에게 꿇어앉고 빌어서라도 시간을 벌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 회장의 대답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사과, 지금 그게 문제야. 차은숙 회장 쪽에서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웨딩홀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하고 탈세한 자료 전부 검찰에 넘겼어. 그리고 당신이 협력업체들 대금 떼먹은 거 금강 캐피탈이 돈 다 갚아주고 당신 고발장을 수십 개씩 확보했어. 당신은 이제 금융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끝장이야. 내 회사까지 끌어들이지 마. 나는 내 아들 도현이라도 지켜야겠어. 오주라는 남편에게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주란의 존재 자체가 남편과 아들에게 파멸의 바이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주란은 며느리감에게 모욕을 준 대가로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남편의 보호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은숙이 준비한 인간적인 전멸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주란이 이혼 서류를 붙잡고 절규하는 사이 아들 김도현은 아버지에게 마저 외면당한 채 홀로 파산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어머니의 오만함 때문에 노블레스에 연대 보증을 섰고 이제 수백억의 빚을 떠안은 파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도현은 마지막으로 차은숙 회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겠으니 최소한 재기할 기회라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김도현은 눈물로 빌며 말했습니다. 자,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차은숙은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도현 씨, 당신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나요? 그럼 왜 어머니가 내 딸의 뺨을 때리고 파산자의 딸이라고 모욕할 때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못했나요? 당신은 어머니의 돈과 권력 뒤에 숨어 비겁한 방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것은 내 딸의 뺨만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가치였어요. 차은숙은 김도현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겁한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김도현에게 재기할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김도현에게 가장 굴욕적인 일자리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에게 빚을 갚을 기회는 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동안 멸시했던 노동의 가치는 배워야겠죠. 내가 새로 설립하는 파산자 직업교육센터의 자벽부로 일하세요. 당신이 가장 멸시하던 청소와 운전을 하면서 당신의 죄를 매일 반성하세요. 연봉은 최저 시급의 절반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누렸던 사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속죄의 조건입니다. 김도현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멸시했던 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차은숙이 준비한 악역 가족 전체의 일방적 전멸이었습니다. 오주라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대에 올랐고,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노역 수준의 굴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은숙의 복수는 단순한 기업 탈취가 아니라 악역 가족의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블레스 웨딩 체인은 금강 캐피탈의 주도 아래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경매장과 파산자 직업교육센터라는 새로운 간판뿐이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자신의 딸 민유진과 함께 노블레스 홀을 찾았습니다. 화려했던 웨딩홀은 이제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오주란이 멸시했던 청소부, 요리사, 운전기사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유진은 감격과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해냈어. 차은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복수는 끝났지만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오주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또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정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오주라는 자신이 멸시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변모한 노블레스 홀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심판을 앞두고 있었고 모든 재산이 몰수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자신이 멸시하던 파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잔인한 운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웨딩홀이 파산자 직업교육센터로 용도 변경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주란의 삶은 극적인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한 노역을 시작하며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오주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는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주라는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홀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는 사라지고 대신 소박하지만 정돈된 교육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멸시했던 청소부, 파산자, 하층민들이 바로 그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며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웃음소리는 오주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그때 오주란의 눈에 차은숙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차은숙은 이제 낡은 샤넬 재킷 대신 금강 캐피탈 회장의 위엄이 느껴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새로 시작되는 교육센터의 개소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딸 민유진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주라는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은숙,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내 가족까지 파멸시켰어. 당신도 결국 나보다 더 추악한 돈의 노예일 뿐이야. 차은숙은 오주란의 발악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주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의 파산자가 아닌 심판을 집행하는 냉혹한 재판관의 그것이었습니다. 오주란 씨, 당신은 내 딸에게 파산자의 피는 천박하다고 했었죠. 당신의 그 말 한마디는 내 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금융의 힘으로 응징했고 법의 심판으로 당신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호를 잃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파멸은 당신의 오만함이 자초한 것입니다. 잠시 후 교육센터 개소식을 겸한 차은숙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최종 처리 과정과 오주란 대표의 모든 죄상을 공식적으로 폭로하고 정의의 승리를 공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주란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기자회견장 구석에 주저앉아 그 모든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상에 선 차은숙 회장은 먼저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해체와 교육센터 설립이라는 권선징악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블레스 웨딩 체인은 오늘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는 희망 재기센터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오주란 씨가 평생 멸시했던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호를 통해 우리는 돈의 유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교훈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짓밟은 자는 결국 노동으로 세워진 정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은숙 회장의 이 발표는 국민적인 지지와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언론은 차은숙을 정의의 금융 황제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차은숙은 오주란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오주란 대표의 모든 죄를 공식적으로 폭로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웨딩 체인은 지난 몇 년간 수백억 규모의 조직적인 탈세를 자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자금을 통해 자신의 사치를 충당하고 정치권 로비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수십 곳의 협력업체에 대한 악덕 미지급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었으며 금강 캐피탈은 그녀가 떼어먹으려 했던 모든 대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 자료는 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넘겨졌으며 오주란 대표에 대한 최고 수준의 법적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폭로는 오주란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주라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불법과 위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오주라는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힘없이 제지당했습니다. 오주라는 경멸과 비참함이 뒤섞인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당신도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악마일 뿐이야. 나는 탈세하지 않았어. 그건 합법적인 절세였어. 차은숙은 오주란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이제 법정에서 하십시오. 저는 돈으로 복수를 시작했지만 돈으로 정의를 완성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 절차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멸시했던 돈의 힘이 결국 당신의 오만함과 위선을 단죄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사회적으로도 파산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차은숙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주라는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장소에서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의 모든 죄를 폭로당하는 최악의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식적인 파국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떠난 후 차은숙 회장은 오주란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오주란은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채 폐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주란 씨, 당신이 내 딸에게 준 고통의 대가는 당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훗날 사회 봉사를 통해 속죄할 기회를 갖는다면 내가 당신의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진정서를 써주겠습니다. 그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당신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차은숙의 제안은 오주란에게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게 만드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오주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주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왜 당신 같은 파산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오주란의 마지막 발언은 그녀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악역임을 증명했습니다. 차은숙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검찰 수사관들에게 오주란을 인계했습니다. 오주란은 자신이 가장 멸시하던 파산자들의 눈앞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버둥은 권선징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파국의 공식 폭로와 함께 악역 오주란의 모든 삶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주란 대표가 검찰에 호송된 지 한 달.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노동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소 건과 탈세 혐의로 그녀는 구속되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운명은 아들 김도현에게 주어졌습니다. 김도현은 어머니의 오만함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매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바로 그 장소, 이제 희망제기센터로 바뀐 그곳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새벽 5시 홀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멸시했던 최저 시급을 받는 청소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김도현은 독백했습니다. 이 대리석 바닥 어머니가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 거라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 바닥을 닦고 있다니.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파산자의 피는 못 속인다. 그래, 나는 이제 어머니 덕분에 진짜 파산자의 핏줄이 되었어. 매일 이곳에서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는 것이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워. 차 회장님은 나에게 재기할 기회가 아니라 굴욕과 속죄의 노역을 주셨어. 김도현은 매일 센터의 교육생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한때 노블레스의 후계자였던 그가 이제 파산자들을 위해 청소를 하는 모습은 가장 잔인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오주란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습니다. 한편 오주란은 감옥에서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의 이혼 소송을 완료하고 남은 재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주란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돈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완벽한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뺨을 때린 대가는 자신이 멸시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은숙이 설계한 속죄의 조건이었습니다.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차은숙 회장과 딸 민유진에게는 비로소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민유진은 더 이상 파산자의 딸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자 막강한 금융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민유진은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지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주란 대표는 결국 감옥에 갔고 우리도 모든 것을 되찾았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행복해. 복수심이 엄마를 잡아먹진 않을까 걱정돼. 차은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복수란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단다. 오주란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이 없으면 멸시당한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돈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진실이었단다. 오주란이 빼앗았던 너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았으니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엄마의 손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힘뿐이야. 차은숙 회장은 희망제기센터의 운영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들레스 웨딩 체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악인을 응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돈의 권력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닌 자신이 10년 전 파산했을 때 느꼈던 굴욕감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했습니다. 차은숙은 독백했습니다. 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멸시당하는 세상에서 돈은 최강의 무기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 무기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어. 오주란처럼 오만함을 위해 쓰지 않았지.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야. 차은숙은 오주란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상처를 치유했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로얄 헤리티지의 상속녀, 나 금강 캐피탈의 회장이라는 이름표가 아닌 정의를 실현한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유진은 자신의 꿈을 찾아 다시 도자기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권력 뒤에 숨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굴욕과 치유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합니다.
돈이 지배하고 힘이 없는 자는 짓밟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강력한 권력과 돈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오만함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파멸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정의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차은숙 회장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샤넬 재킷도 막대한 돈도 아닌 그녀의 딸이 가진 영원한 자존심의 빛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웨딩 체인의 몰락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웨딩 사업의 여왕 오주란 대표는 자신이 멸시하던 파산자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고소 건과 탈세 혐의는 결국 그녀에게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주란이 갇힌 곳은 고급스러운 웨딩홀이 아닌 차가운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교도소 동기들은 한때 재벌이었던 그녀의 과거를 비웃었고, 그녀는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파멸했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외면했습니다. 오주라는 독백했습니다. 차은숙, 당신은 나를 이곳에 가뒀지만 내 영혼은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아. 나는 노블레스의 주인이었어. 이 냄새나는 곳에 있을 내가 아니야. 내 변호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이 항소장을 가져와.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변호사도 막대한 로비 자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을 확정 지으며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악덕 기업인의 대명사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자신이 멸시했던 가장 낮은 단계의 노동을 교도소 작업장에서 매일 해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오주란의 최후는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완벽했습니다. 한편 오주란의 아들 김도현은 희망 재기센터에서 1년 동안 자벽부로 일하며 어머니의 죄와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그에게 돈이 아닌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을 처벌로 내렸습니다. 김도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교육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땀과 눈물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시했던 파산자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면서 어머니의 죄가 얼마나 깊고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도현은 센터의 한 교육생이 자신에게 건넨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현 씨, 당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지금 당신은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차 회장님이 당신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사람 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순간 김도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은숙 회장이 자신에게 준 것은 파멸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1년의 노역 끝에 김도현은 파산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그에게 금강 캐피탈의 후원을 받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이 아닌 경험과 노동력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차은숙 회장은 정의를 실현한 금융황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복수 스토리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넘어 돈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차은숙 회장은 금강캐피탈을 이끌면서도 희망제기센터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쌓아 올린 금융성벽은 이제 정의와 희망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딸 민유진은 도예가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도자기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시련을 이겨낸 자의 자존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차은숙 회장은 딸 민유진과 함께 과거 노블레스 웨딩 체인이었던 희망 제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김도현이 땀 흘리며 교육생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유진은 말했습니다. 엄마, 김도현 씨가 변했어. 1년 전에 그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네. 차은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유진아. 하지만 변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는 김도현 씨에게 돈을 잃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은 고통을 되돌려 주려 했단다. 이제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다시 세우길 바랄 뿐이야. 차은숙 회장의 복수는 단순히 오주란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의 권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죄에 대한 완벽한 응징을 했고, 그 결과로 새로운 희망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10년 전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었지만, 그녀가 되찾은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정의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오만함과 멸시를 위해? 아니면 정의와 희망을 위해? 뺨 한 대에서 시작된 이 잔혹한 복수극은 결국 한 여성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 힘으로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위대한 정의의 순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차은숙 회장의 승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이제 무거운 복수심이 아닌 가장 빛나는 평화의 미소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복수극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